이것도 저기 옆에 계신 송 작가님께서 푸시하신 아이템입니다. 재밌어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예, 네. 재미없기만 해봐라. 네, 우리가 예. 동심 파괴를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역사, 정치, 외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 잘못 평가되고 있었던 사건이나 의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파헤쳐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가장 지금 나이 들어서 억울하다, 속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위인전이야. 위인, 나도 그 집에 있는 위인전 다 불사질러 버려야 내가 돼. 진짜 전지로 해갖고 나 우리나라 전집으로 해갖고 우리나라 위인들도 모르면서 전 세계 위인집을 다 내가 왜 파브르 곤충기 쓴 파브르나 시튼 동물기 쓴 시튼의 일생을 알아야 되냐고. 그 이게 전집이 나오다 보니까 한 250명이야. 그것도 다 세계 위인이야. 한국 위인 없어. 맞아. 그거를 다 읽으면서 세계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그랬는데 사실 따져보면 절대 훌륭하지 않았는데 과평가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꼭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메가더 나오고요. 처칠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요런 사람들의 일생은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었나, 이런 사람들의 업적은 실제로 존재했는가, 요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 이게 꼭 애들 있는 집에 가면 위인전 꼭 있는데 최근에 나온 위인전에는 유재석 님도 있고 반기문도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위인전이 네, 나온다고? 네. 야, 유재석은 꽁초로라고도 보겠지만 반기문 위인전은 뭐니? 반기문. 이제 살아생전에 아무 짓도 안 하려고 위인전을 미리 낸 건가?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인물로, 근데 저는 왜 이 인물을 처음에 얘기하셨는지. 제가 어려서부터 위인전 중에 가장 허망한 위인 중에 한 사람이 간디였어요. 왜요? 왜? 아니 그게 이제 보면 그 대머리 아저씨가 안경 낀 대머리 아저씨 네. 물레 돌리는 그림이야. 네네네, 맞아요. 그 물레를 왜 돌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용은 비폭력의 성웅 간디 이렇게 돼 있어 제목이. 맞아. 성웅. 성웅이래. 맞아. 비폭력의 성웅 간디 그랬는데 내용을 읽어놓고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 뭐 업적이라고 할 게 없어. 태어나서 영국하고의 독립운동을 하는데 역할을 했는데 무저항 비폭력주의로 이거를 다 했고 인도 독립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반대파에 의해서 총 맞아서 죽었고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 딱 5줄이야. 이거를 20장 넘는 내용으로 이거를 막 늘려놓은 거야. 그림으로만 해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비폭력 성운 간디가 정치인으로서 또는 어떤 업적을 내세울 수 있는 위인으로서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존경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라는 부분에서 늘 궁금했거든. 근데 세상에 내가 그거를 초등학교 막 글 배우고 미취학 때 아마 그 간디를 읽은 것 같은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간디가 언급된 한 번의 어떤 교과 과정이나 책이나 뉴스나 다큐를 본 적이 없어. 저희 교과서에는 나왔어요. 나왔어? 네.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는 도대체 간디가 왜 지금도 비폭력의 성웅인지 너무 궁금하거든. 요걸 좀 파봤으면 좋겠어. 저랬는데 내 교과서에 있었다는 것도 이상하다 그럼. 교과서에서 난 뭐야? 뭘 배웠어? 간디에 대해서. 그대로. 비폭력 성웅 딱 이거밖에 없지. 그것도 나왔어. 물레. 그렇지, 물레. 물레 돌렸어. 위통 벗고. 그래서 과연 간디는 인도를 위해서 무슨 짓을 했길래 인도의 모든 화폐에 다 모델로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왜 박근혜는 간디를 찾아가고 방명록을 남기면서 존경심을 표현을 했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신 그 간디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명은 풀네임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입니다. 1876년 10월 2일 출생,
1948년 1월 30일 사망. 우리가 흔히 간디라고 하지 않고 마하트마 간디라고 표현하잖아요. 75세까지 산 거네. 네. 호상이네. 자, 마하트마는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단어입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는 고대 인도어로서 불교 경전이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뭐 어떤 뭐 그리스도 이런 것처럼 정말 그 극존칭 중에 극존칭인 거야. 그렇죠. 마하트마라는. 그리고 자, 이분은 1888년 영국 유학길에 올라서 런던에서 공부를 한 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1893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서 변호사라는 거네. 예. 이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약 7만 명의 인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왜 있었냐? 이 당시 남아프리카는 어디의 식민지였다? 눈치를 채야지, 이 정도. 영국?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식민지 동기네.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서 1919년 영국에 반대하는 인도인을 영장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롤레트 법이 통과됐고, 이 때문에 자신 또한 영국에서 배척당하게 되자 결국 정치계에 입문해서 본격적인 인도 독립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힌두교 극단주의 과격파인 나투람 고드세에 의해서 암살당하는데요. 자, 이 당시 이 나투람 고드세라는 사람이 반이슬람 극단주의 힌두교 무장단체인 라시트리아 세와크 상가의 회원이라고 하는데, 이 단체가 지금은 합법 정당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이 힌두 민족주의를 이용해서 정권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격한 반이슬람주의 힌두 무장단체와도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루피부터 2000루피까지 인도의 모든 지폐에는 전부 똑같은 간디의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간디의 근본 사상은 아힘사입니다. 비폭력입니다. 비폭력, 그리고 사티아그라하, 브라흐마차리아, 아파리그라하. 그러니까 이게 뭐냐? 뭐야, 경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4대 비폭력, 그리고 진리, 그리고 금욕, 무소유.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실천했는지 하나씩 까봅시다. 네.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 네. 일단 간디는요, 영국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처음에는 군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굉장히 영국이 벌이는 전쟁에 참전하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영국인으로서 살고 싶었던 거야. 인도 사람이지만 영국인이 되고 싶어서 군대를 19살 때 영국에 가서 지원을 했는데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서 똑 떨어졌죠. 못 갔어요. 그 당시에 무슨 이렇게 병이 있어가지고 지병이 그리고 이제 있어가지고 봐도 왜소하잖아. 많이 왜소하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인도인 영국군이 못 된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변호사가 돼서 남아공을 갔다. 그 남아공에 가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남아공에서 이제 그 변호사 활동을 하다 반체제 운동, 뭐 게릴라 시위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그 정확하게 밝혀진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부터 무슨 뭐 민중을 위해 이런 거 아니었고 그냥 영국군이 못 돼 가지고 남아공에 가서 그 변호사 노릇을 한 거야. 근데 그 변호사 노릇이라고 하는 게 남아공 와서 일하는 인도인들 감시하는 역할이었어. 사실상 앞제비였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뭔 일이 잘못돼서 감옥을 갔다고 하는데 감옥 갔던 놈이 인도에 와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남아공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인도군하고 영국군하고 보어군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독립 운동하는 그쪽 지역민들하고 전쟁이 있었겠지. 여기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자원을 해서. 그래서 거기 가서 10만 명 넘는 보어군을 그러니까 학살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훈장을 받게 됩니다. 공훈 훈장을 받죠. 네. 그렇게 돼가지고 그 당시 남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인도인들의 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장에 따른 일종의 뭐랄까 보상이라 그래야 되겠지. 아프리카 사람을 죽였으니까, 많이 죽여서 전쟁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그 간디는요
흑인에 대한 엄청난 인종차별을 많이 합니다. 소가 낫지 흑인은 소만도 못하다. 뭐 이런 발언을 그 후로도 계속 공식적으로 해요. 철저한 흑인을 배제한 인종차별주의자였다는 게 가장 큰 비판의 어떤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와. 아프리카 내에서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프리카는 간디를 너무 너무 싫어요. 싫어합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사욕해요. 그러니까 영국인이 되고 싶었다고 했는데, 아프리카 전체 다. 네, 백인 우월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21년간 남아공에 거주하면서 남아공 흑인을 깜둥이라고 폄하를 했습니다. 2016년에 가나에서 가나대 교수들이 간디가 흑인을 차별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교내에 세워진 간디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했고요. 2018년 10월에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자국 내에 간디 동상을 세우려는 정부에 대해서 대대적인 반대 서명 운동을 펼쳤습니다. 근데 간디 동상은 왜 있느냐? 이들 정부가 스스로 세운 게 아닙니다. 인도가 이들과 어떤 경제 협력을 하거나 어떤 차관을 빌려주거나 인도가 들어갈 때 조건으로 간디 동상을 세우는 조건을 항상 내걸어요. 또는 우리가 니들한테 선물 하나 줄게 이러면서 간디 동상을 선물로 준다거나 그러면 외교적인 차원에서 그 정부는 이걸 아니요 됐습니다 넣어두세요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근데 길거리 내세우기 쪽팔리니까 그렇죠. 어디 학교나 공원 있는 데다 슬쩍 갖다 놓은 거지. 갖다 놓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옮겨지거나 철거가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 1차적으로 인도인의 대표가 된 거야. 남아공에서는 제일 인정받는 인도인이 된 거야. 근데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또 자원을 해서 모병관으로 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도 식민지에 있는 자국의 청년들을 영국군으로 수십만 명을 입대를 시켜요. 잠깐만, 나 누구하고 오버랩이 된다. 1차 시대 때 우리 수많은 청년들을 그 정말 일제의 총바지로 내세운 그 가미카제로 그러니까. 내몬 그 수많은 이광수, 모윤숙 뭐 이런 사람들 생각나네. 저도 막. 지금 수많은 민족 지도자다 걔들이. 김성수 뭐 이런 애들 생각나네. 음. 그 고대 세운 김성수 뭐 이런 애들 막 생각나네. 그래서 저는 네. 전장에 가지도 않으면서 수십만 명의 인도군을 징집한 공로로 훈장을 3개를 추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훈장 받는 것도 자꾸 민족 반역자들이랑 똑같네. 겹쳐져. 그래서 9만 명을 1차 세계대전 때 인도 젊은이 9만 명을 영국 제국의 총알바지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 이제 얘는 영국 주류 사회에서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맞아요. 관료가 되고 싶었어. 아니면 총독이 되고 싶었거나. 근데 대접을 안 해줍니다. 생각해봐요.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앞잡이 노릇하던 순사 나카무라애들 조선인들이 그 순사 그 완장 차면은 조선인들을 더 학대하고 더 잔인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순사 애들을 일본 애들이 고위급까지 올려주냐고요. 안 올려줘요. 그래서 50세가 되도록 영국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자기에 대한 아무런 대우가 없는 거야. 빡이 돌아가지고 그때 이제 영국에서 뭐냐면 차별법이 생겨요. 영국인들하고 인도인들을 차별하는 아까 법안이 그 생기죠. 롤레트법. 그 법안이 생기니까 빡이 돌아가서 나 이제 독립운동할래. 그리고 인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실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독립운동이 무저항 비폭력 독립운동인 겁니다. 무저항 비폭력이라 하면 그냥 영국에 대해서 이제 액션을 취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뭐 정말 영국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만약에 영국이 간디에 대해서 슬슬 구슬러가지고 그래 네가 원하는 위치까지 내가 올려줄게 했으면 과연 간디가 그랬을까? 그래서 이 안에서 그 무저항 비폭력을 했기 때문에 항상 시위를 할 때 영국군한테 먼저 허락을 받습니다. 시위를 하다가 이제 가 그러면 네 그러고 해산하고 갔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세는 점점 늘어나는데 영국인들한테 크게 피해는 안 준단 말이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간디가 하는데 간디가 하고 있는 게 뭐 좀 그럴싸해 보이는구나. 저 사람이 민족 지도자 50세가 넘도록 영국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지금 독립을 위해서 하고 있어라고 맹목적인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모여드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을 감옥에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고문을 당한다든지 학대를 당한다든지 전혀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안에서도 유일하게 한 게 저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단식. 라고 단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는 우리 그 영국에서 들어온 그 기계들 때문에 우리 그 노동자들이 소공업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잃고 있으니까 그거를 저항하기 위해서 저는 물레를 돌리겠습니다. 이게 그 그림인 거예요. 물레를 돌려서 옷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인도인들을 고용해주지 않는 영국의 산업혁명 기계들에 저항한다고 해서 물레를 돌린 게 이 사람이 했던 이미지 운동인 거야. 그렇죠. 나온 거구나. 진짜 이미지다. 이미지 그래서 메이킹, 이미지 그 메이킹.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그 꾸린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영국군이 소금세를 걷어갖고 영국에서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다에 가서 우리가 직접 소금을 사 먹읍시다. 그래서 360km 도보 행진을 벌려요. 소금 사러 가는 거. 비폭력으로. 아니 근데 이런 사람을 따르긴 했나 봐요. 많이 따랐죠. 왜 많이 따른 줄 아세요? 안전하잖아.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 반대에서 이제 힌두교도 쪽에서 극렬하게 활동을 하던 일종의 이제 독립운동 전쟁가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 사람은 비폭력주의지만 폭력주의로 맹렬하게 저항하고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있단 말이야. 그들은 철저하게 영국에 의해서 어떻게 고문당하고 막 피살당하고 그랬는데 간디는 아무도 안 다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다치지. 그리고 영국이 이제 1차 대전 이후로 돈이 없어갖고 더 이상 인도를 관리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도를 독립시켜주게 돼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독립의 영웅이 누가 됐겠어? 영국군이 이 모든 게 간디 덕이다. 라고 말 한마디 남기고 가는 순간 간디가 사실상 인도를 독립시킨 사람이 돼버린 거지. 자, 상하이와 그 연해주나 이런 데서 자기 목숨 바쳐가면서 자기 전 재산 바쳐가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정작 그걸 인정받지 못하는 동안 얄밉게 미국에서 그 가짜 박사 논문 하기 내가지고 일본인이라고 여권 쓰고 다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와가지고 뽀로로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 돼버린 거 아니야. 그리고 원래 스스로 스스로 내각제 하라고 미국에 그랬는데 싫어요 나는 대통령제 할 거야 라고 띵깡을 나가지고 초대 대통령이 되잖아. 그러니까 실컷 개고생을 독립운동가들이 다 해가지고 딱 자리를 마련해 놨더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나 순간 욕할 뻔했네요. 일가 와가지고는 그 자리 탁 앉아버린 거하고 뭐가 달라. 맞아. 네. 그래가지고 한강 끊고. 아휴. 아무튼 이러한 어떤 그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갖고 영국에 50년 동안 충성했고 비폭력 저항을 통해 갖고 영국군의 비리를 안 걸드는 상황에서 독립은 시켜주었으나 그 모든 기득권들을 쥐고 있었던 영국 입장에서는 간디를 인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게 훨씬 통치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죠. 유리하죠. 간디가 말하자면 인도 정치의 중심으로 올라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짝짝꿍인 거죠. 짝짝꿍인 거지. 사실 김구 선생님은 우리가 독립을 할 때 분단되는 걸 원치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남북이 함께 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애를 쓰시다가 결국은 그렇게 비탄에 가셨는데 이 얍삽한 누가 이름 말했다고 괜히 또 뭐 할까봐 아무튼 그 사람이 짝짝꿍 뒤로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지가 대통령 해먹은 거 아니야? 해쳐먹은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런 상황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지금부터 송작가TV 협찬 광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사실 제가 자동차 매니아잖아요. 이 앰피어 부스터를 좀 적극적으로 밀고 싶어요. 요거 두 개를 한 세트로 해서 배송을 해드리는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이게 노후된 차들 15만 킬로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라든지 연비 개선되는 게 바로 보여요. 엔진 소리 자체가 변한다니까. 이런 대단한 효과를 가진 제품을 제가 선전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앰프어 부스터를 넣었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대상물 보험이 들어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3억이라고 해요. 실제는 1억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잘못했네. 총작가 덕분에 대상물 보험 가액이 3억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보험은 15년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타간 사람이 없다니까. LPG 차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수소차는 안 됩니다. 요거 한 개를 연료 한 번 넣을 때 넣으시고요. 2회차 정도 연속으로 넣으시면 한 3, 4천 킬로 한 달 정도 타시는 데는 연비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차도 넣어도 되나요? 예. 당연히 넣어도 돼요. 직수입한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 정품이고요.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에서 인정을 받고 사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소기업 하나를 살려서 키워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제품으로 강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산수몰 검색을 하시거나 02-931-28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거예요. 우리가 간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도 사람들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외국인이 우리 그 사람을 욕했다고 해서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그래도 말이야, 내가 말이야,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겠, 같이 욕하겠죠? 맞아요. 그 새끼가 개 쓰레기 새끼였어요. 이러면서 같이 욕할 거예요. 예. 인도인들도 사실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왜? 어느 정도였냐?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영국에 의해서 샤바샤바 한 놈인가 동시에 저희가 인도의 지금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가 카스트 제도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씀 지난번에 드린 적 있죠. 이 카스트 제도를 철저하게 옹호한 사람이 간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가 남아서 지금 인도에 극복하지 못하는 일종의 악습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을 분리시킨 것. 그러니까 이슬람을 적대시해갖고 파키스탄을 분리시키는 데 있어서도 간디 이와 같은 정책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무력을 통해서라도 통합을 시키려고 했는데, 어차피 내 나이에 힘들게 이거 무리하게 통합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분리해주는 게 좋겠어. 그냥 파키스탄 분리해줘. 라고 인정하는 듯한 정치를 취하자마자 내부 지지자를 통해가지고, 왜 파키스탄을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데 그냥 봐주자 그래? 라고 해갖고 총을 맞고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디는 그거예요. 카스트 제도,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이 사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 적폐, 근간이 되는 적폐를 타파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간디는 그걸 타파하게 되면 사회가 불안정해진다. 그리고 본인이 일단 카스트에서 바이샤라는 계급이에요. 바이샤는 그나마 상류층이에요. 위쪽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또 나고 자란 데서는 또 굉장히 또 좋은 집안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인도는 한 25%가 딱 바이샤까지 잘리고 밑에 수드라라든지 불가촉 천민들은 75%란 말이에요. 대다수가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굳이 그거를 타파시켜가지고 나머지 75%한테 권한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진짜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불쌍하잖아. 그러면 사랑과 온정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을 바라볼 때, 그래 저것들 없이 살고 배운 거 없고 저 본때 없는 애들, 그래 불쌍하니까 우리가 봐주자. 뭐 복지, 그러니까 하나 해줘, 돈 좀 줘. 이렇게 대우받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간디의 생각은 철저하게 딱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특혜해주듯이 니들이 뭐 던져주듯이 해주는 거 싫어. 처음부터 아예 차별 자체를 없애달라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차별받지 않게 그냥 그 걸림돌을 없애주는 게 맞는 거지. 그 걸림돌은 그대로 놔두는 채로 쟤들 조금 힘드니까 어떻게 사다리 하나 조금 올라올 수 있게 해줘. 요게 간디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간디는 스스로도요, 이러한 계급제를 유지하면서 불가촉 천민에 대한 일종의 차별을 당연시
만들었었고 이거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던 반대 사상가들을 철저하게 배척했고 맞아요. 백색 테러했어요. 맞아요.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개혁하려고 했던 반대파들을 자기는 비폭력이라고 했으면서 자기 당내에 있는 조직들을 해갖고 백색 테러를 엄청나게 저지른 인물인 거예요. 그렇게 테러 조직을 키우다 보니까 그 테러 조직한테 쥐어준 총에 자기가 말하자면 내부 반란자한테 총을 맞아서 돌아가시게 된 거야. 부하한테 총을 맞은 거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인류 역사상 최대의 장례 인파가 왔다죠. 200만 명이 왔대요. 200만 명. 그 당시에 그 장례식이 열리던 지역에 14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온 사람은 200만 명.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성으로 포장이 돼서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이 힌두교도, 그러니까 간디의 뜻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힌두교 세력들이 인도의 모든 정치 세력들을 완전히 다 장악해버려요. 힌두계 의회가 지금 인도를 쥐고 있으면서 간디팔이를 하는 거야. 그럼 지금도. 기득권이네. 기득권이죠. 그렇지. 아. 그래서 간디는 스스로 자기가 힌두교도도 아니에요. 자기는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토교도이고 이슬람교도이기도 하고 이태인이기도 하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자기는 모든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지금은 힌두교의 유대한 정신적인 지도자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디가 평생 고기를 안 먹었다? 그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키우던 염소를 잡아먹고 알러지를 심하게 앓은 이후로 네. 그다음부터 안 먹었다 그래요. 간디가 금욕했다 평생?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부인이랑 같이 썼는데 아마 부인하고 아무튼 그런 관계를 하던 중에 아버지 임종을 못 지켰대. 그래서 자기는 평생을 금욕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금욕을 자신의 일생에 어떤 그걸로 하고 살았어요. 근데 70이 넘은 나이에 15, 16대는 젊은 애인들이랑 바람 피고 아무튼 그랬던 사람이 바람이 핀 거 아니고 잠잘 때 개들과 함께 사는 거죠. 그치. 아무튼 그런 사람이 간디였단 말이야. 그게 바람이라고 뭐야. 아무튼 여색을 마지막에 그렇게 밝히던 게 간디였다니까. 간디가 청렴했다고? 한 번도 돈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간디는 언제나 자기 주변에 있는 친척이나 이런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특혜를 줘서 인도에서 제일 많은 돈을 그 당시에 아마 착복했을 사람인 거야. 그럼 이거 미화가 어떻게 밝혀졌어요? 아니 원래 이게 사실인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어요? 근데 이 간디에 대한 모든 제 세대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인데. 내용들은 인도 사람이 쓴 게 아니야. 인도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영국 사람이 써갖고 퍼뜨린 거야. 아 진실을? 그리고 그 독보적으로 풀어낸 게 비폭력의 성공인 거야. 왜냐면 영국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거든. 간디의 덕목 중에. 그럼 그렇게 따지면 미국이 이승만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얘기하겠어. 똑같은 거지. 우리가 성웅이라 그러잖아. 비폭력의 성웅. 이 성웅이라는 얘기는 중국이 간디 이름을 쓸 때 성웅 간지 그래갖고 성웅 간디야. 근데 이 성웅이라고 하는 얘기가 마하트마라고 하는 얘기에서 나온 거거든.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그래 우리는 마하트마 실제 성인 줄 알아.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마하트마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타고르가 붙인 거야. 시인 타고르. 동방의 등대. 등불. 등불. 등대가 등불. 우리나라한테 문학상, 서울 문학상 타고 기념으로 한 수 써진 게 위대한 동방의 불꽃 코리아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시성이든 타고르가 써서 붙여준 거라 그냥 다 마하트마로 다 알고 쓰는 거야. 누구도 그 사람을 마하트마로 불러준 사람이 없거든.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고 네. 이게 중국어 번역되면서 성웅 간디가 된 거고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행적들이 전부 다 묻힌 상태에서 비폭력의 성웅 간디 영국식 중국식 표현이 합쳐져 갖고 나온 거지. 이런 실제적인 간디의 내용을 몰라요. 지금 이 간디 때문에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분리가 가능했고 영국이 이 식민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지금 힌두교도들이 이러한 지역 차별, 신분 차별을 만들고 힌두교 독재를 하게끔 만든 이 배경 안에는 전부 50살 때 변절이 아니지. 50살 때 영국에서 인도로 넘어왔던 전향?
전향했던 이전했던 정치적 무대를 이전했던 간디의 어떤 그 행적을 100% 왜곡해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거란 얘기죠. 우리 간디는 존경받을 구석이 인격적으로도 그리고 그 사람이 해왔던 행적적으로도 1도 없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 얘기 들으면서 느낀 건데 세계는 하나예요. 민족 반역자들의 DNA는 다 똑같아. 그럼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인도인들이 정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국부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대다수 75%의 인도인들이 사진을 품고 다닐 정도로 김구 같은 사람이. 예, 예. 맞아요. 김구 선생님하고 사진도 되게 비슷해. 안경 쓰시고. 빔라오 람지 아베드카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인도 하층민의 바바사헤브, 아버지 같은 스승인데 본인 자체가 불가촉 천민 출신이에요. 근데 독립 인도의 초대 법무부 네. 장관이십니다. 헌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인도의 헌법. 헌법을. 제가 그 카스트 제도 설명하면서 인도 헌법에는 이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 분은 처음부터 카스트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했던 분이에요. 그걸 막은 사람이 누구다? 간디라. 간디요. 뭐를 이용해서? 나 단식할 거야. 나 단식해서 죽을 거야. 협박한 거지. 네, 협박한 거예요. 죽어도 근데 죽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당시에 간디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이분이 역시 역적이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간디가 죽었어. 이런. 그러니까 중간에서 간디가 죽어봤자 선생님도 피해를 보시지 않느냐. 이쯤에서 타협을 하시죠라고 해가지고 문구가 추정돼서 들어간 게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가 없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거는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카스트 제도 자체를 금지를 못 시켜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게 천추의 한인데 이분이 그러면 좋다. 그 카스트 제도 니네가 못 없애겠다고 오케이. 힌두교에만 있는 게 카스트 제도잖아요. 힌두교인들의 신분 제도거든요. 나 지금 오늘부터 힌두교 안 해. 이래가지고 이분이 불교 신자가 돼요. 50만 명을 이끌고 불교의 귀의를 해버려요. 우리 다 불교 신자야. 좋다. 그럼 우리는 카스트 제도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왜? 힌두교인들한테만 그 신분제가 유효하니까. 맞아. 응. 아, 단식을 했는데 보름달 빵을 먹었는지 아침 이슬을 먹었는지 아침 햇살 아니에요? 아침 햇살을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씨 그 당시에. 네. 자, 이분이 그랬어요. 힌두교도로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는 힌두교도로 죽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하도 이제 이 카스트 제도를 놓고 간디가 옹호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간디가 좀 공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되게 가증스러운 게 뭐냐면 불가촉 천민의 아이들을 좀 입양을 해가지고 얘들을 신의 아이들 이러면서 하리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만져보지도 않아. 막상 입양해서 키우면서. 하리잔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신의 아이들이란 뜻인데 이 그 안베드카르라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해요. 현실을 무시한 단어야. 실제로 불가촉 천민들 누가 신의 아이들처럼 대? 안 그러잖아. 그러면서 달리트라는 억압받는 자라는 뜻을 처음으로 사용한 명칭을 불가촉 천민에게 사용한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의 사진을 품고 다니면서 왜냐면 얘네가 구분해놓은 불가촉 천민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고 있어요. 늘고 있죠. 당연히. 늘 말씀드리지만 법은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이 불가촉 천민들을 일단 대우한다는 의미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장학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사회 진출할 수 있는 보장을 또 많이 해주기도 해요. 그러던 과정 중에 이제 그 점점 그 사람 숫자도 많이 나고 이게 이쪽 계층 안에서 이들이 공부를 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해외에 나가서 막 큰 부를 이루고 또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도 빠르게 개혁이 돼가고 있어. 그 중심적인 세력은 그 위에 있는 수드라나 승려나 이런 높은 계급들이 아니야. 걔들은 타고난 재산이 있고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안 움직여. 이 천민들 불가촉 천민으로 천대시 받았던 하층민들이 지금 인도의 개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개혁을 실천하고 지금의 인도의 제도를 혁파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간디인 거예요. 사실 인도 그렇죠. 내부에서는. 간디죠.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많은데. 박정희를 걷어내야만 내야만, 적폐 해소가 되는 거랑 똑같이 그렇죠. 인도 최고의 적폐가
사실은 간디였다. 그들을 걷어내지 못하니까 아직도 걔네들 동상 세우겠다. 건국 60주년이다. 이 땅 그지 발사이 같은 소리를 해대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인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역사의 이면에 있는 잘못된 영웅들, 잘못된 역사적 진실들을 하나하나씩 파헤치는 그래서 동심 파괴. 동화 작가가 들려주는 동심 파괴 방송을 여러분들과 좀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간디 얘기를 준비하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지금 우리 주변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추앙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굉장히 좋게 이미지 포장되신 분들 많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맹목적인 추정을 하거나 무조건 우리 편이니까 치켜 세운다거나 뭐 우리 편 남의 편을 떠나가지고 왜 굉장히 부풀려진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일까 아닐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냉정하게 늘 사람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3대 천재가 맞을까? 의심해봐야죠. 그리고 문하나가 그렇게 정 없다 소리 들으면서 지는 고고한 척 살고 있는데 지 진짜 똑바르게 살고 있나? 의심해봐야죠. 예, 의심해봐야 문화는 된답니다. 정말 술하고 고기를 안 먹을까? 의심해봐야죠. 돼. 전 정말 그렇게 여러분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송 작가님이 아무리 좋아도 서로 부담스러운 수준에서 돈 많이 보내지 마시라고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왜? 실컷 보내놨는데 나중에 천재가 아닌 걸로 밝혀졌어. 그러면 배신감에 몸을 부르르 떤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그러지 말자는 거죠. 훅 가는데? 나 빨리 천재인 걸 어떻게 증명을 하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예.